저는 이제 오늘 리갈테크의 현주소 및 법적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리갈테크란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요즘은 이제 그 파이낸스, 뭐 인슈어런스, 레귤레이션, 리걸 이런 단어에다가 테크놀로지를 붙여서 뭐 핀테크, 인슈어테크, 뭐 레그테크,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에듀테크, 에드테크, 에그테크 뭐 엄청나게 많은 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리갈테크는 이런 법률 분야에 기술이 접목된 이런 산업을 흔히 우리가 리갈테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이제 리갈테크의 큰 그림을 그려본다는 차원에서 리갈테크에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고 현재 지금 어떤 정도의 발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법인이 이제 종종 이렇게 세미나를 해왔는데 오늘 웨비나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만 보이실 텐데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옆에 그 조명도 많이 있고요,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그래서 하여튼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감안하시고 저희도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리걸테크의 대표적인 유형은 이제 첫 번째는 디스커버리고요. 디스커버리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의 소송 절차에 보면은 증거를 이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자료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이제 리걸테크가 사실은 거의 제일 처음부터 쓰여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딜리전스라고 하는 법률 실사가 있는데 이 법률 실사는 이제 뭐 예컨대 회사가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이 회사가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많은 다큐멘트들을 보고 분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리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워낙 많죠. 뭐 수백 건, 수천 건을 이제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계약서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예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결들이 지금까지 워낙 많이 쏟아졌는데 내 사안은 지금 기존의 판결들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문서 자동화는 이제 계약서 같은 것들을 예전처럼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하나씩 만든다기보다는 키워드만 좀 넣으면 계약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뭐 지재권 관리, 리걸 리서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그냥 하나씩 간단하게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온나, 엑스트로, 디스코 이런 이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드롭박스라든지 지메일이라든지 이제 플랫폼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료를 저장하는. 그래서 이런 여러 플랫폼에 저장돼 있는 그런 이제 정보들을 통합해서 함께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통합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레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디스커버리를 할 때 문서가 있으면은 이제 보통 변호사들이 문서를 보면서 거기다 레이블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다. 이거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뭐 이런 레이블링을 하는데 예컨대 변호사가 초기에 기본적인 문서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링을 하게 되면 이제 AI가 그 변호사가 한 레이블링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다큐멘트들은 이제 이 AI가 자동적으로 레이블링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계약서를 문서를 검토했는데 뭐 짧게 줄일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그 AI가 검토된 거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다시 한번 보기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요. 디스코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이런 문장이나 단어들이 좀 사실 복잡하잖아요. 예컨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man beat the dog 하고 dog beat the man 이게 사실은 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석해내는 그런 기술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입니다.
법률 실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키라 시스템, 루미넌스, 로긱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이런 법률 실사 관련된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키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예컨대 뭐 문서에는 다양한 그런 이제 그 용어들 그리고 이제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제 주요 용어나 이런 것들을 몇 개, 뭐 1000개 이상이 이제 내장돼 가지고 이것들을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서 어떤 문서를 보면은 그 문서의 주요 조항이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자동적으로 이제 추출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미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특이한 거는 예컨대 이제 조항 같은 경우를 서로 이제 비교해 가지고 사전에 이제 미리 이제 정리해 놓은 그런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항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찾고 그 찾은 조항들을 계속 태그를 붙여가면서 이제 학습을 고도화시키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긱스 같은 경우에는 좀 대용량이라서 중요도 낮은 계약들을 분석해서 리스크를 이제 확인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다. 그러면 이제 보험 계약서들을 뭐 수천 개를 뭐 체결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예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보고 뭐 혹시라도 뭐가 문제 있나 뭐 이런 걸 살폈었는데 이제는 이제 AI가 쭉 본 다음에 요거는 좀 사람들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법률 문서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리는 사실 저희 이제 뒤에 얘기할 코메이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 콩코드라는 회사를 보면은 이제 계약을 뭐 지메일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로 그리고 탭별로 해서 이게 체결됐는지 검토 중인지 대기 중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뭐 템플릿에 따라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그리고 워드가 아닌 이제 인터넷 상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이게 코메이크랑 되게 비슷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회사가 있고요. 또 아이서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계약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의 생애주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드래프트를 하는 단계가 있고, 이제 작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승인받는 단계가 있고, 뭐 상대방하고 협상하는 단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주기별로 관리해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협상 중에 라이브러리 컨텐츠 및 관련 계약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A라는 부서에서 계약서를 이제 협상하고 있는데 B라는 부서에서는 이미 이제 그 회사랑 뭐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DB로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걸 계속 보면서 제가 이제 이 계약을 뭐 A라는 회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하면 이제 띵동 하고 알람이 주는 거죠. 그래서 야, 이 회사는 현재 이미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해도 돼. 뭐 이런 이제 협상과 관련된 그런 실시간 조언까지 그런 줄 수 있는 기능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랙트 팟 AI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IBM 왓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계약서 하다 보면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뭐 예컨대 어느 시점에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변제기를 놓친다거나 또는 이제 계약 기간이 3년인데 뭐 3개월 전에 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갱신된다거나 할 때 이 계약서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챙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넣게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 내용을 쭉 보고 요거는 이제 사전에 알람을 줘야겠다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가 이제 그 알람 날짜를 설정해 가지고 그 시점이 되면은 알람을 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측 기능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가장 관심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부분이긴 한데요. 다양한 판결들을 이게 이제 계속 축적하면서 검토하면서 내가 이제 어떠한 사실관계들을 쭉 적었을 때 AI가 그 사실관계를 보고 기존의 판결들 분석했던 것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게 지금 미국 기술이다 보니까 특정 판사마다 판결 경향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변호사들의 이제 송무의 경력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이 변호사는 이런 소송에서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든지 뭐 이런 이제 소송 전략을 짜는 데 필요한 그런 이제 AI 결과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분야에서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제 판결문들이 사실 거의 공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개되는 글쎄요, 전체 판결문에 대한 전체 제가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5% 이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좀 너무 적어서 현재 이런 이제 예측 AI를 개발하기가 힘든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판결문들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훨씬 더 쉬워지는 상황입니다. 문서 자동화 같은 경우 리걸줌은 아마 법률 업계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네오타 로직이라든지 클라우드 베이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리걸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뭐 시총이 이제 1조를 넘어갔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리걸줌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죠. 그러니까 법률 문서에 대한 작성 이런 것도 지원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변호사 조력을 받기를 신청을 하면 이제 온라인상에 연결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그 내용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씩 법률 자문을 해준다든지 해서 저희도 이제 리걸줌이 어떻게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리 같은 경우는 뭐 IP가 예전부터 많은 데이터들을 다루고 그거를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결과값들을 만들어주는 이 이제 서비스들을 오래전부터 제공해 왔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일단은 리걸테크의 내용이 넣습니다만은 아주 전통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리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문서를 이제 업로드한다. 이게 케이스 텍스트 같은 경우입니다. 문서를 업로드하게 되면은 이제 이 카라라는 이제 AI가 제가 올린 법률 문서를 검토해서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찾고 그리고 그 이슈와 관련된 판례나 법령 같은 걸 또 찾고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값을 제시하는 게 이제 케이스 텍스트의 이제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가려면 사실은 이제 이 언어 처리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제 연구 개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 다음에 이제 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그때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일반인들과는 관계없고 주로 이제 로펌에서 청구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잘 청구할 거냐 뭐 이런 이제 관련된 것도 사실 리갈테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리갈테크의 하나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갈테크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이슈들이 있냐라는 건데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현재 뭐 형사책임, 민사책임, 뭐 독과점, 개인정보, 지재권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양하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법률 이슈화된 경우는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고민하는 것들은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리걸테크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이제 출시함에 있어서 미리 무엇들을 좀 챙겨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는 형사 책임이죠.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을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뭔가를 서비스를 해가지고 결과값을 낸다고 할 때 과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형사 책임에 대해서 누가 처벌을 받을 거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인공지능 리갈테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사를 취합해가지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이 이제 어떤 사실들을 쭉 썼는데 이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을 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뭐 그 회사가 한 것도 아니고 그 기자가 한 것도 아니고 그 인공지능이 자기가 스스로 해가지고 명예훼손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때 누구를 처벌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한다라는 개념이 좀 이상해서 보통 벌금을 뭐 물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과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인공지능
을 책임지는 사람이 개인적인 형사처벌을 질 거냐 아니면 법인이 책임을 질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딥페이크 같이 뭐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로 이용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개발자나 이용자가 처벌이 가능할 텐데 이렇지 이제 않은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 스스로가 어떤 행위 결과를 만들었을 때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민사 책임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사고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죠. 쭉 자율주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뭐 장애물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슈들이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와 연결돼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독과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컨대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이 어마어마하죠.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뭐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역시 이제 선발주자가 정보를 독점할 가능성이 많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선발주자가 이 시장을 독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독점의 폐해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지금 특히나 EU 지역에서는 뭐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뭐 이런 유튜브에 대한 그런 그 공정거래 독과점 이슈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앞으로도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뭔가를 활용할 때 이제 경쟁을 회피하는 경향. 왜냐하면 사전에 프로그래밍 됐거나 아니면 또는 스스로 학습된 데이터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이거는 진짜 이제 한 세션으로 별도로 얘기할 수도 있는 이슈입니다만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개인정보로부터 추출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점차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이슈, 뭐 사생활 침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개인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익명화, 가명화 관련된 이제 그런 절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인공지능과 잘 연결돼서 문제 없이 돌아갈 거냐 하는 게 사실은 지금 가장 큰 산업계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인공지능이 작곡을 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렸다,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게 많은데 과연 인공지능이 만든 그 결과물을 누가 갖는다고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의 정의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만약에 시를 썼을 때 이거는 당연히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작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중국에서도 판결이 나오고 있고 조금씩 이제 그런 논의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리걸테크와 이제 아주 특이한 법률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걸테크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변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호사법에 의하면 이 법률 서비스는 이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리걸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법률 서비스로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걸테크가 독자적으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변호사를 현재로서는 지원하는 정도로만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많이 다투어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1, 2년 내에 이 이슈들이 조금 논의가 되면서 예컨대 변호사가 반드시 관여돼야 되는 거, 또 관여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이제 기준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걸테크는 이제 다양한 그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고객의 비밀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처리해야 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비밀 유지 의무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거나 이런 이제 conflict of interest 이슈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사실은 여러 그 정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이익 충돌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이제 좀 문제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저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리걸테크가 이제 어떤 이슈들에서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요 리딩하는 컴퍼니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짧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늘 이제 그 자연어 처리에 대한 것, 또 시연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보실 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